문재인 대통령 연수원 성적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27일 날 김의겸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법연수원 성적이 차석이었다는 걸로 가름하겠다. 뭐 이런 네. 말을 했어요. 이게 27일 날 중앙일보의 그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인데요.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글이 제목은 트럼프의 입, 문재인의 A4 용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내용인즉슨 그 한러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예. 푸틴 대통령이랑 회담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A4 용지 그러니까 메모지를 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즉흥적이라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고 그게 거짓말이 되면 큰 낭패를 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뭐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진짜 정상이랑 그 프리토킹하는 시간에도 그 메모지를 참고한다는 그런 신중함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칼럼을 썼는데 예. 이 칼럼에 대해서 이 김의겸 대변인이 반박한 거죠. 예. 이거는 그 정상 간의 어떤 회담, 대화라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메모지를 활용하는 것이지 뭔가를 몰라서 컨닝하려고 메모지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였죠. 사법연수원 차석이라는 성적으로 네. 얘기를 가름하겠다. 아예 컨닝했다는 식으로 칼럼이 나왔어요. 그럼요.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톤은 뭐냐면 메모지를 들고 거기 있는 내용들만 얘기한다. 과연 이거는 본인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의지를 오다를 받아서 읽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때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선일보에 대한 마인드를 이해를 못하는 게요. 보도의 행태가 비겁해요. 문 대통령이 월드컵 축구 멕시코전이 끝난 다음에 라커룸에 가서 선수들을 귀찮게 했다. 영부인이 남자들 라커룸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왜 뭐 줄을 횡대로 세우냐. 이게 사실은 지대하고 싶은 말이야. 근데 보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논란을 만들어. 원래 논란도 아니었는데. 다들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행태에 우리 사회적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갑자기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조선일보가 논란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언론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를 보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능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통해서 조선일보를 맹신하는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의 의견은 안 들어도 돼. 조선일보의 조선일보는 지금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뭐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그 이명박근혜 정권에 아부하는 형태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또 원래 그 정권을 이렇게 씹어내고 어떻게든 흔들기 위해서 악랄하게 이제 발버둥 치는 그런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선일보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 생긴 대로, 지 꼴린 대로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를 보고 그대로 그냥 1차적으로 반응해서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지 아니면 다른 믿을만한 어떤 그 언론사에서 나온 건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지능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의 고공 지지율에 슬쩍 발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대표팀 선수들이 대통령 방문 사실을 몰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대통령의 경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라커룸을 방문을 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수들의 공간은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뭐 안전 문제 때문에 뭐 안다 모른다 이런 논란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실제는 이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라커룸을 방문을 하러 가기 직전에 그 라커룸 안의 내부 상황은 선수들이 각자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 그 짐 정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휴식을 취할 시간도 필요했을 테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신태용 감독의 나이를 고려를 해보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방문한다는데 야 너희들 다 나 자빠져 있어. 대통령 온다네? 뭔 상관이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대통령님 오신단다. 그랬겠죠. 그러면은 널브러져 있던 선수들이 아 그래 우리 제인이 형님 오는가 보다 하고 다 누워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빨가벗고 있던 사람은 팬티라도 입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무슨 예. 패배한 직후에 일렬로 서고 싶었을까요? 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녹음실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일어나서 일렬로 서진 않더라도 일어나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잖아요. 저는 택배기사가 와도 벌떡 일어섭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나는 게 맞는 건데 네. 하물며 선수들이 훈련된 선수들이 당연히 일어서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헤드라인에 그렇게 쓰잖아요. 손흥민이 어디 갔어? 손흥민이 어디 갔어? 글자로만 보면 억양이 없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그 인자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겼으면 안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돼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 손흥민이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다정다감한 네. 말투로 한 이야기를 손흥민이 어디 갔어? 그러면 이게 마치 무슨 항의하러 간 것처럼. 빚 받으러 미쳤니? 가는 것처럼. 부산 사투리를 한번 해줄까요? 네. 손흥민이 어디 갔어? 이게 아니라고 조선일보의 개새끼들아. 우리 손흥민이 어디 예, 갔을까? 예, 이러해주고 예, 싶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더 터뜨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울고 있었던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를 찾아서 경기 마무리 직전에 넣은 그 골 너무 멋있었다 하고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지 이게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토닥거리고 안아주니까 그때 울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질질 짜고 있던 손흥민을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화이팅 시키고 뭐 계속 더 울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는 손흥민 선수가 기가 좀 죽어서 있으니까 괜찮다. 최선을 다한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하고 토닥거리면서 어깨 안아주니까 그때 손흥민 선수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저만 같아도 내가 경기에서 졌는데 대통령이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오셔서 아유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눈물 흘리면서 좋은 감정이 더 생기지 왜 오셨을까라고 투정을 부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경기 직후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그 경기에 몰입을 하고 체력을 쏟아붓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경기 직후에 오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너무 긴장해서. 예,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면 그게 이제 그 일종의 관성처럼 계속 에너지를 어디선가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 때문에 정신적으로 흔들릴 때 그런 큰 어른이 와가지고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면 더 힘이 나는 거죠. 조선일보는 일베류들의 글을 가져와서 온라인의 여론이라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자체가 논란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 패배로 침울해하는 선수단 나커름을 찾아가는 것이 온당한가? 울고 있는 선수까지 불러 세워서 쇼통해야 했나? 문 대통령이 꼰대같이 느껴진다.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지면상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얘들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잠깐 조금 빠졌을 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로라 만들 때 애들이 좀 흔들었던 이런 게 먹히는 거야. 다음에 비트코인 이야기 나왔을 때 정부의 반응 보고 좀 먹혔다고 해서 빠졌다고 분석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 국민의 관심 사항인 무슨 정책도 아니고 이런 저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그냥 인간답게 대한 측면을 뭔가 다른 식으로 비틀어가지고 지지율 빠지게 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 아주 고의적인 저는 기사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악랄한 지점이 김정숙 여사의 어떤 성관념을 이렇게 문제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면은 축구장에서 경기 끝나고 우통 벗는 선수들 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성범죄로 다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선수들 응원하는 이미지로만 찾아봤을 때 정말 박근혜는 그런 적이 없었나. 당연히 그 선수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운동하는 곳에 들어가서 격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전부 다 우통을 벗고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 더 열심히 운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펌프질 이빨이. 그렇지. 그게 더 민망한 거 아닌가요? 네. 조선일보가 얘들은 사람 안 돼. 하는 짓을 보면은 다른 방송에서 장자연 사건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어째 얘들은 유전자가 이따위야. 세상 모든 일은 트집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힐 게 없다는 논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세상 모든 일은 다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보면 유아인이 그런 대사를 읊조리죠. 세상 모든 문제는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라커룸을 안 갔으면 안 갔다고 갔겠죠. 아니 세상에 대통령의 말에 러시아까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졌다고 안 가? 이럴 놈들이 또 똑같이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상황에도 똑같이 비판할 거라는 거지. 다른 걸 또 끄집어 와가지고. 지선에서 압승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네. 선의로 보면 그게 칭찬할 거리밖에 없어지는. 제가 그랬다니까 타이틀만 보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 하고 봤더니 역시 조선이었어. 이걸 흔히 말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또 반대 행동을 해도 똑같이 반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논리를 끌어와서 또 반대를 합니다. 그 전문 용어로 그 어그로라고. 아, 그 말을 해. 아, 어그로. 아, 제가 잘 쓰는 말인데도 조선일보의 어그로. 황당하게 이를 데 없었던 바로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마라, 니들 진짜. 폐간시켜야 됩니다, 이거 진짜. 문재인 대통령 연수원 성적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27일 날 김의겸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법연수원 성적이 차석이었다는 걸로 가름하겠다. 뭐 이런 네. 말을 했어요. 이게 27일 날 중앙일보의 그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인데요.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글이 제목은 트럼프의 입, 문재인의 A4 용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내용인즉슨 그 한러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예. 푸틴 대통령이랑 회담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A4 용지 그러니까 메모지를 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즉흥적이라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고 그게 거짓말이 되면 큰 낭패를 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뭐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진짜 정상이랑 그 프리토킹하는 시간에도 그 메모지를 참고한다는 그런 신중함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칼럼을 썼는데 예. 이 칼럼에 대해서 이 김의겸 대변인이 반박한 거죠. 예. 이건 원래 지 생긴 대로 지 꼴린 대로 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를 보고 그대로 그냥 1차적으로 반응해서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지 아니면 다른 믿을 만한 어떤 그 언론사에서 나온 건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지능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의 고공 지지율에 슬쩍 발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대표팀 선수들이 대통령 방문 사실을 몰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대통령의 경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라커룸을 방문을 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수들의 공간은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뭐 안전 문제 때문에 뭐 안다 모른다 이런 논란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실제는 이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라커룸을 방문을 하러 가기 직전에 그 라커룸 안의 내부 상황은 선수들이 각자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 그 짐 정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휴식을 취할 시간도 필요했을 테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신태용 감독의 나이를 고려를 해보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방문한다는데 야 너희들 다 나자빠져 있어. 대통령 온다네? 뭔 상관이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대통령님 오신단다 그랬겠죠. 그러면은 널브러져 있던 선수들이 그래 우리 제인이 형님 오는가 보다 하고 다 누워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빨가벗고 있던 사람은 팬티라도 입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무슨 예. 패배한 그 정상 간의 어떤 회담, 대화라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메모지를 활용하는 것이지 뭔가를 몰라서 컨닝하려고 메모지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였죠. 사법연수원 차석이라는 성적으로 네. 얘기를 가름하겠다. 아예 컨닝했다는 식으로 칼럼이 나왔어요. 그럼요.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톤은 뭐냐면 메모지를 들고 거기 있는 내용들만 얘기한다. 과연 이거는
본인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의지를 오다를 받아서 읽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때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선일보에 대한 마인드를 이해를 못하는 게요. 보도의 행태가 비겁해요. 문 대통령이 월드컵 축구 멕시코전이 끝난 다음에 라커룸에 가서 선수들을 귀찮게 했다. 영부인이 남자들 라커룸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왜 뭐 줄을 횡대로 세우냐. 이게 사실은 지대하고 싶은 말이야. 근데 보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논란을 만들어. 원래 논란도 아니었는데. 다들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행태에 우리 사회적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갑자기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조선일보가 논란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언론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를 보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능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통해서 조선일보를 맹신하는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의 의견은 안 들어도 돼. 조선일보는 지금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뭐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그 이명박근혜 정권에 아부하는 형태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또 원래 그 정권을 이렇게 씹어내고 어떻게든 흔들기 위해서 악랄하게 이제 발버둥 치는 그런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선일보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